석서 무시가서 삼세월이 피류지자 이앞에고 지의 지의 폐여 우계 위에 적자지관에 선여수 자지찬네 피서리리 피직지실 행매 미미중심여열 지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은 겨울에도 얼음장 밑으로는 물이 흐릅니다. 바로 그렇듯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맹렬하게 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태동 고전연구소, 지곡서당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도대체 왜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학문을 그들은 굳이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르뽀 사람과 사람에선 지곡서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 죽은 수동면 지둔리. 수동면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물소리가 유난히 맑은 이 충령산 기슭에 지곡서당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당체에 가까이 다가서도 좀처럼 사람의 자취는 볼 수 없고 온통 경 읽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들은 모두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24살에서 30살 전후의 젊은이들로 이 태동 고전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소수 정예의 학생들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하며 사서, 삼경, 춘추, 예기, 장자, 순자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사서, 삼경은 전 과정, 책 속의 모래알 같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만 중도의 하산 명령을 받지 않고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치열하게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 학생은 10여 명, 강사는 2명. 전공은 사학과 철학, 미학, 그리고 중문학 등 다양하지만 기초가 되는 한문 실력을 다지겠다는 집념은 모두 같습니다. 그 집념이 얼마나 뜨겁기에 학위도 없는 3년의 젊음을 바치기로 이들은 결심한 것일까요? 야, 수업하러 가자. 그래 수업하러 가자.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외우기에 몰두하던 학생들. 수업 시간이 돼야 비로소 얼굴을 내밉니다. 수업 준비 많이 했나? 아이 별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거?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시간 정도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완전히 자유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을 외워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원칙은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지금 수업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은 서당 생활한 지 2년이 된 6기생들입니다. 여름엔 풍치 좋은 숲이나 정자를 찾기도 하지만 추위가 한창인 요즘엔 수업은 이광호 선생님 방에서 합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봉규 학생이 먼저 와서 암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 암송하는 것을 강을 한다고 하는데 외워 바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책의 반을 배웠으면 처음부터 반을 외워야 하고 책 전부를 배웠으면 처음부터 책의 맨 끝장까지를 외워 바쳐야 하는 강.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이 강으로 책 7권을 계속 외워가야 합니다. 이 숨가쁜 강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심장병이나 위장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아니 한다면 주관이 문제지.
이런 분진.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외상을 해도 하다가 외상해. 전초부터 외상이 어디 있어. 전임 강사인 이광호 선생님은 일기 졸업생으로 5년제이던 시절에 이들의 어려움을 이미 겪어낸 대선배입니다. 보고 읽으면 안 돼. 일지엔 교과 내용과 외출 상황 그리고 성적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강에 대해서는 순, 통, 약, 조, 불 이렇게 5단계로 채점을 하는데 순, 통을 받으면 통과 그리고 약, 조 또는 불을 받으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불합격 2번이면 무조건 서당을 떠나야 합니다. 드디어 강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반장인 이봉규가 강을 합니다. 지금 외우고 있는 부분은 서경입니다. 금왕증명활 기공종이공자권사 유명활 여수명독 필비세공제대 유기실자 교국유자 기북유자 기분기 황무약 화시염염골 유작 서불기절 평소 같으면 약밖에 안 될 텐데 정초라고 참작해서 통. 이광호 선생님은 정초인 것을 참작한다며 통을 주었지만 평소에는 점수가 상당히 박하다고들 합니다. 다음은 한문학이 전공인 정재철 학생의 순서입니다. 모면 용비 훈다 증내 태긴 자내 삼택 무음인 걸떡내유 자내 태기 걸떡내유 망 걸떡내유 유네 걸떡유네 포 걸떡유네 화서옥서 시시적 무료간지 알당우계고건과 사학이 전공인 김순석 학생입니다. 외유주모구배 하사 서정유하 만구 가명 하상관배여 극용의 명왕 입증 부류기인유 부류기관유기인 금여소자지근 우덕수갸불체 앙유전대 여윤자동 6기생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 중엔 사업을 하다가 들어온 40대 청강생 고 삼효 씨도 있습니다. 이남 일녀의 아버지로서 집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면서도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며 부모와 아내를 설득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그에게서 학생들은 절망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김순석 순. 정재철 통, 김순석 학생 순. 오늘은 합격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진도가 고명. 강 시험이 끝나면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이제 강독 순서. 학생들 각자가 예습해 온 대로 뜻풀이를 하고 토의를 한 후엔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명확한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기지 아이하니 언나라에 달하고 큰 명을 이룬 것이다. 그 2자 해석이 조금 공자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파악한 내용은 다음 시간까지 또 외워와야 하기 때문에 강독 시간에 긴장을 늦추는 일은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글로라 그러죠? 글로? 이상일 학생이 오늘은 지각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결혼을 해서 3-4km 떨어진 곳에 방을 얻어 나가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마 눈길이 미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미련스러워 보일 정도로 한문 외우기에 바치는 이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강의란 게 그래 처음에는 논어를 외울 때는 내가 술 먹고도 참한 15번 20번이면 쫙쫙 외워가지고 그때 술 많이 먹었는데 맹자 들어와서는 지금 뭐 한 40번으로 늘어나고 또 경으로 들어와서는 60번으로 또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게 뭐 선배님들은 야 그러잖아. 이게 뭐 외우면 외울수록 뭐 도가 터진다 했는데 어떻게 되려 더 힘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참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고. 야 소화 그리고 당 특히 당 그거 할 때는 정말
뭐 100번이고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골 100번이고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오기들도 뭐 다 끝난 사람들 나와 보니까 뭐 얼굴이 바싹 늙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왜 억지로 머릿속에 짜놓는다는 게 상당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신경 쓰고 다른 잡년 생기면 또 안 이어지잖아. 아무리 읽어도. 뭐인가 그 영균가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자하시는 말씀이 금여금획제. 역부족자 중도유폐 금여획 그랬다고. 그 선생님의 도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공자하는 말이 아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중도에서 그만두었다. 너는 이 능력의 한계를 지금 긋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강을 하다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 문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덜 읽어서 안 해지는 것이지 그게 절대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난 이제 중도에서 우리 속담 있잖아.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 일이라고. 근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 지금 뭐 이제 마음에 놓고 이제 쉬를 바라보니까 기억력이 우선지가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뭐 따라가려니까 따라가진 이 해석 분학이라는 뭐 강도 숙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습 관계도 있고 해서 강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형편이죠. 그냥 숙독만 하고. 근데 고영님이 저희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뭐 거의 한문에 한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저희하고 똑같고 그리고 상당히 실력도 늘었구나 하는 걸 바로 직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이 과연 그 헛되지는 않은 거구나 하는 걸 고영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많이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사실 힘들지, 그지? 힘들지. 강할 때는 술 생각도 나고. 한문의 문장이라는 게 보통 쓰는 문장 가운데도 옛날 고전을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을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지고는 그건 몰라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것을 하나하나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여기서도 역시 그 외우는 방법, 암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 발달에 따라서 그 무슨 이 암송 같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언제나 머릿속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컴퓨터 같은 이런 방법이 뭐 될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역시 그 외우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경험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학생들에게 그 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는 좀 괴로워했지만은 공부를 하고 나간 사람들의 경험 이런 걸 봐서는 역시 그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만약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여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뭐 좀 가혹하지만은 입학생 70여 명 중 정식 졸업생은 10여 명. 수업을 마친 이들은 자기 방으로 가 어서 또 다음 부분을 외워야 합니다. 머릿속에 새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하는 하루하루의 고통 때문에 계절의 변화, 이곳 경치 아름다움을 이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괴로움은 각자 독방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의 강 소리에서 느끼는 피곤입니다. 여름이면 숲속 어딘가로 각자 흩어지지만 지금은 화장실 옆 창고 등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옆 사람의 방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 지곡 서당의 가장 어른인 임창순 선생이십니다. 제자들은 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있나? 있어? 들어오세요. 저희 강의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러시죠. 됐어. 청명 임창순 선생.
사제를 털어 이 지곡 서당을 세운 어른입니다. 73평생을 한문학에 바친 큰 학자로 금석학에 뚜렷한 업적을 이룩한 사학가로도 이름이 있지만 손님도 자주 오면 싫다고 하고 자기 자식도 어려울 때는 짐이 된다고 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 둘도 아닌 제자 수십 명을 불러들여 거느리고 보살피고 하는데 쏟은 그 고든 정열과 구태의연하고 국수적인 답습을 거부하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곳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곳에선 고전의 정리와 연구를 위한 혹은 전공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한자를 가르칠 뿐 사서삼경의 윤리관이나 인생관을 가르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교훈도 학위도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한문은 엄연한 외국어이자 죽은 글자이므로 우리 글인 한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글 전용주의자십니다. 그러나 우리 선현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라져가는 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고 전공자는 구습에 얽매이지 말고 늘 과학적인 사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곳 학생들이 한자와 한문을 외우는 일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학이 전공인 7기생 손병규 학생과 철학이 전공인 김경천 학생이 쓰고 있는 아래채 이 방은 따뜻해서 어쩌다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아랫목을 제공해주게 되는 방입니다. 대개가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를 설득하느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1년이 된 지금 이곳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부모님이 방문할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손병규 학생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간식거리나 읽을 거리를 잘 사들고 오기 때문에 모든 지곡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곤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얼마간 고기를 안 먹으면 체력이 달려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체력이 승부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공부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는 얘기죠. 연타도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일단 하루에 한 두세 번 가면 돼. 두세 번씩이요? 이건 어떻게 누가 가게 돼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뭐 돌아가면서 하죠. 누구랑요? 예? 누구랑요? 아니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해가지고선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 이번 주에는 그럼 예, 제가 지금 당번이에요. 당번입니다. 예. 집에 계실 때 많이 해보셨어요? 가끔 해봤죠. 이제 더 훈련이 더 됐겠어요. 여기 이제 오시면. 한 번만에 딱 집어넣지. 모든 살림은 자치적으로 처리됩니다. 침식을 함께하는 한 가족인 이들의 가슴 속엔 힘들 때마다 새기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넓고 굳게 가져야 한다. 맡은 일이 막중하고 갈 길이 많기 때문이다. 인격의 완성을 자기 임무로 삼았으니 막중하지 않은다 하는 정자의 말씀입니다. 방이 모자라서 서당 위쪽에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는 이들은 장작을 뗍니다. 철학 전공인 임재환 학생은 자르는 것을, 그리고 한문학 전공인 정재철 학생은 쪼개는 것을 담당합니다. 장작을 준비할 때는 연탄을 떼는 아래채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곤 합니다. 한시라도 아껴 강을 해야 하는 긴박감 속에서 이런 시간을 내주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정재철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죠. 그냥 불 때는 시간 하고 이거 잠깐 그냥 운동 삼아서 하고 그 외에는 뭐 별로 부담 못 느껴 이런 거 가지고. 재미도 있고. 그건 안 잘랐어. 그거 광소리라.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죠. 공부만 잘하면 여기서는 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다른 게 주어지는 혜택도 어떤 게 있습니까?
혜택은 월마다 그 장학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용돈비를 좀 받고요. 그리고 뭐 숙식하고 그리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저희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공부만 하시는. 네, 오직 공부만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요. 좀 어렵습니다. 하고 때는 좀 쉬었다 하지? 그래. 이거 진짜 이 아까운 커피를 말이야 준다. 이거 우리만 마셔서 안 되는데. 방 주인이 고마움의 뜻으로 아껴두었던 재산인 커피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바로 학생들이 월급을 주는 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만 떼세요. 식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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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지 임재환 학생이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이제 밥 준 거야? 이 지곡서당 학생들이 3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입학한 후에 매월 15만 원의 장학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중 5만 원이 식대로 나가고 7만 원이 책값, 그리고 용돈으로 3만 원이 남습니다. 예산상 메뉴는 콩나물국, 김치 등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곳 물이 좋아서 밥은 유난히 맛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사회적인, 물질적인 성취에 급급하기 쉬운 요즘에 이곳에서 행복하노라고 말하는 이들에게선 만만치 않은 고집이 느껴집니다. 텔레비 보면 나오던데요. 학생들의 이런 고집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 바로 청명 임창순 선생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아왔지만 생계를 꾸려갈 장학금을 주어가며 오늘날까지 학생을 이끌어 오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KBS 제3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한문 강좌의 적은 출연료일망정 학생들의 장학금을 보조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아줌마 먹으러 시장 먹고 또 먹어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학생들은 월 5만 원씩 거둔 식비로 시장을 윤번제로 직접 받아줍니다. 만 원 얼마나? 아유 사오는 대로 사오지 내가 얼마나 사오고. 또 설탕. 큰 거 한 포. 아 큰 거 사오든지 큰 거 사. 이게 싸. 또 도라지 사지 마. 그럼 나무도 좀 시원지나고 좀 있어야 될까요? 또? 시금치 아유 좋은데 그런 거 왜? 그다음에 오뎅 있죠. 네. 오뎅 오뎅이나 좋지. 사. 맛없는 오뎅. 또 이제 뭐 다 됐어 없어. 이러면 됐어요? 뭐 양념거리 뭐 더 필요 없어요? 양념 뭐 이제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음에 또 사오고. 취사반장이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그거는 되겠죠. 그거하고 생선 좀 많이 사오고 그건 저기 생선 많이 사오고 근데 왜 주반장은 어디다? 놔? 주방에 있어요. 어? 1월달부터 바뀌다요 또. 어디라는 거 바뀌어서 또.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거라든가 먹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또 넉넉히죠, 넉넉히. 3만 원, 이들은 3만 원 수중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진 것인지를 잘 압니다. 취사반장을 맡은 김경찬 학생이 시장값을 꺼내주고 이번 시장 당번인 임재환 학생과 김순석 학생은 마석시장을 향합니다. 김 사오고. 마석장은 5일장이므로 5일마다 한 번씩 이들은 시장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버스는 약 1시간에 한 번씩 다닙니다. 여기서 마석시장까지는 약 12km입니다.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은 5일장. 한적한 서당에서 책과 씨름을 하던 이들이 모처럼 기분을 전환해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당에서 묵는 3년 동안은 계속 이곳을 다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요 장이 얼마예요? 이번 장은 3,300원. 3,300원, 4,000원 되죠? 예? 3,200원을 가져온 거예요. 100원 내고. 그래도 뭐 옛날 상황인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본전에 너네 3,200원. 이거 하나 넣고 그거 좀 주세요. 이게 맞나?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아직은 1,300원. 거기다는 거죠? 네, 어서 와요.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나 봐요. 맞아요. 세 개야, 세 개도. 예. 아주머니 네. 학생들 잘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들어오잖아요. 여기 아. 학생들 어떻습니까? 예? 아유, 좋아요. 우리 사올 삼으려고. 아, 어서 오세요. 불명 얼마예요? 500원치? 많이 났네. 빼먹기 되고 되겠네. 시장 당번은 빠뜨린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같은 메뉴가 반복되기 때문에 가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 보충을 한답시고 이따금 몰려나와 보신탕을 먹는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영양 공급도 공급이지만 시장은 스트레스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듯합니다. 선생님 제가 원래 별거 아니에요? 너는 뭐 어떻게 하잖아. 큰 선생님의 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0대와 70대의 세대 차를 느끼지 못하는 지곡서당. 때로는 큰 선생이 더 진보적이고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담배도 같이 피웁니다. 같은 급수인 이봉규 학생과 큰 선생님은 호적수이지만 전적으로 보면 제자의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존경하 없는 선생님이지만 승부는 정정당당히 한다. 큰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밤새 바둑을 둔 다음 날이라도 강을 제대로 못하면 가차없이 불판정을 내립니다. 이제 다시 한 판. 그렇지. 다시 한 번 하는 건 이제 그거는 정식으로. 그럼 제가 이제 100킬 차렸네. 네, 오늘도 불계승으로 제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늘 3,000원. 설탕 2,000원. 설탕 큰 거 사오지. 큰 거 사세요. 싸구나 설탕. 밥 네. 1,000원. 장을 봐오는 즉시 결산을 합니다. 가계부엔 이들의 알뜰 살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려간 돈의 기록, 또 동물성, 식물성을 고루 적어놓는 기본 메뉴도 보입니다. 동태 고등어. 그 다음에 이제 밑반찬으로서 뭐 나물, 김치, 고치나 뭐 멸치 볶음, 두부 무침, 뭐 달걀 후라이, 뭐 돼지고기 볶음, 찌개, 뭐 동태찌개 이런 걸 먹는다는 얘기죠. 졸업한 서당 선배들이 3년간 건너던 정든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 아들, 딸의 손을 잡고 큰 선생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 지곡 서당에서 연마한 젊은 날의 한문 공부를 기초로 해서 학문 각 분야, 심지어는 경제학 분야에서까지 각자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숙식을 함께 하던 이들, 같은 길에서 함께 고생하던 이들은 떠나 있어도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큰 선생님과 더불어 잠을 자지 않는 밤이 될 것입니다. 큰 선생님께 인사를 올린 후 이들은 출간할 합동 논문집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논문집 태동 고전 연구의 편집회의인 것입니다. 배운 것을 연구 정리하여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책으로 펴내는 것이 어렵지만
꼭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 믿는 이들은 이미 경비를 각자 부담해서 태동 고전 연구라는 제명의 연구 논문집 제1집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대학의 강사 혹은 교수들로서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큰 선생님의 문화생들입니다. 한자를 기초로 하는 각 분야의 학문에 몸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의 제자가 4,500여 명. 그중에서도 이곳 태동 고전 연구소를 거쳐나간 제자들은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연구 논문집을 편에 스승께 바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15일 정도까지. 선배가 오면 의례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서당 시절을 되새기며 후배의 방을 찾습니다. 전에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해자. 책거리 한번 하면 또 먼저 공부한 사람은 이제 석영이 좀 선배에게 특별히 대접해드리는 설록차는 큰 선생님의 하사품입니다. 지곡서당. 큰 선생님께서 1963년 11월부터 수표동의 방을 빌어 태동 고전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한학을 가르치다가 보다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후원으로 한학 연수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것이 1976년. 1, 2, 3기 졸업생을 낸 후 1974년에 기공한 청명선생 개인의 이 한옥에 강당을 신축해 지곡서당을 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1979년입니다. 이때 청명선생은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4기 연수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기둥들은 면목동에 있는 한옥을 사서 그대로 옮겨 지은 것으로 모서리마다에 청명선생의 정성이 서려 있습니다. 옛것을 밝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곡서당.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제자들의 생활비를 조달하기엔 계속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나는 학자인데 서예전을 열어 쑥스럽다며 가졌던 84년의 대구 전시회도 서당 건축비 마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선 대쪽 같은 큰 뜻에 많은 이들이 호응을 해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후학 양성에 일관한 청명선생. 금석학의 독보적인 존재인 선생께서는 이미 금석학 1집을 냈고 앞으로 40집까지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명선생이 장학기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준 이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시회인 관수회 회원입니다. 이분들은 제자식 학비를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빌려 동분서주하기는 힘들 거라며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여 한시를 지어온 오랜 친구들. 오늘 청명선생은 도봉산에서 한 해를 보낸다는 시를 썼습니다. 외롭게 살고 있으나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쓸쓸히 여기지 않네. 서울에만 오면 벗들과 어울리게 되느니 명산해와 설경을 바라보며 묵은 해를 더불어 보내고 아늑한 자리에서 술을 들며 정답게 문학을 논하네. 머릿속에 담긴 산수는 절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느니 출세니 벼슬이니 분수 밖의 생각은 애당초 뜬 구름처럼 여겨왔네.
이른 새벽,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던 김순석 학생이 홀로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 기온은 영하 19도 1분. 그는 역시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추위와 배고픔, 육체적인 피로, 혹은 힘겨운 암기 시험 때문에 겪는 괴로움은 오히려 가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눈에 보이는 효도를 지금 이 순간 해낼 수 없는 안타까움, 친애하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하고 싶은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안타까움, 또 현실적인 장래의 불확실함. 그러나 오늘은 또 미련스럽게 나의 한계에 도전을 할 뿐입니다. 요지 극지 호인 복지 호인 제재 완년 자피 백이상체 유시 변심시기 위자 분저여 비분저여.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안목을 갖고 여길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그 학문을 하고 싶고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분야가 자기가 해야 될 거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학문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요 시기에 그 우리가 이런 그 분야의 학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그 의학, 특히 그 이제 이미 사화가 된 한문을 그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어떤 고시 공부라든가 뭐 그밖에 다른 그런 공부들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또 가야 할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그건 뭐 서로 상충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지금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내세울 만한 학문적인 성과가 없어도 이들은 만족합니다. 더 큰 생산, 더 큰 자유를 위한 잠시의 움츠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해서 마을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이상일 학생은 대학원 등록을 해놓고 휴학계를 낸 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곧 박사학위를 딴다는 친구, 전임 강사 발령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들은 흔들림 없이 서당 생활을 계속합니다. 미련스럽게 공부하는 이들, 기초가 없는 공부는 장차 더 큰 곤란을 겪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 가자고. 이상일 학생이 서당에 들어와 있던 중에 상황을 다 알면서도 결혼을 한 안미옥 씨도 역시 같은 믿음을, 같은 고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머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이제 1년 돼가요. 네,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글쎄요, 들어올 때는 뭐 공부 때문에 들어왔죠. 공부 때문에 들어왔는데 남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어떤 보람이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야 뭐 제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뒷바라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하고 또 그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고 그래요. 순서가 맞나? 조심해서. 안미옥 씨는 남편의 공부를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서로 믿으며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3년간의 고생으로 나중에 30년으로도 보충할 수 없는 것을 쌓아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공부하러 가는 날은 꼭 같이 갑니다.
남편이 수업하는 동안 부인은 서당 일도 거들고 큰 선생님과 대화도 나눕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안미옥 씨의 친구가 돼버린 지곡 서당 학생들. 그들은 모두가 남편처럼 빨리 가고 높이 오를 수 있는 현실의 영리를 외면하고 묵묵히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고집장이들이어서 더욱 정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옳다 하는 이런 가치 판단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려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뭐 학문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가지고 거기 그 자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 풍조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도 소위 그 옛날 우리는 선비라는 말을 썼고 선비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이해나 권력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것을 세웁니다. 가난하고 뭐 삼순구식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든지 명예를 위해서든지 지위를 위해서든지 그런 데 대해서 자기 소신을 흔들리지 마라.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 난 이거 한마디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곡 서당이 갑자기 잔치집처럼 붐빕니다. 이상일 학생의 부인과 손병규 학생은 사라다를 만드느라고 바쁩니다. 또 한쪽에선 부산이 고향인 임재환 학생이 밥을 수도 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들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8기 신입생이 무려 1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8기에는 홍일점 여자가 한 명 끼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장래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4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온 지곡 서당의 신입생들입니다. 그냥 공부도 무척 하고 싶었고 따라 덧붙여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는 인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도 잘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연이 닿아갖고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왕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자 호주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면도 많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3년 버틸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자신 있고도 못 버틴다 그러는데 자신 없이는 자신 있어요 지금.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는 않고요. 아니요 전혀요. 제 인생 제 삶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래.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옵소서. 저 믿습니다 그래. 결혼 때를 놓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간다 밖에 있다고 해서 꼭 안 놓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올 이제 봄에 운동장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뭐 굵은 돌 이런 거 골라내고 연탄재 이제 골고루 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구도 하고 그렇죠. 신입생들이 치룬 시험 과목은 한문과 영어, 논문 3과목인데 논문 제목은 자연과학의 발달에 대응하는 사회과학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옛 문헌을 옛 방법으로 공부하되 역사적 현실을 오늘에 되살려 실질을 추구한다는 이곳 지곡 서당 사람들의 사상과도 부합되는 주제입니다. 반장인 이봉규 학생은 이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연못 청소 등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7기는 취사 반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8기의 일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에선 지곡 서당의 도서관인 문장각을 소개해 줍니다. 백과사전 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뭐 일반 잡지라든가 하다못해 소설 뭐 이런 거 다 비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라도 저한테만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경이 되겠고 여기 사라고 써 있는 이 책들은 청명 선생이 어린 시절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모은 서적들인데 선생께서 가장 아끼는 것으로 이 중엔 희귀본도 많다고 합니다. 선생의 아들도 안동대학 사학과 교수지만 선생은 이 도서들과 서당 전체를 작년에 한림대에 기증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이 나라 학문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재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의 서당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 5기생들이 퇴거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윤재. 네. 저는 박승민. 어디를 퇴거하시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요? 수동면에서 가장 동거인이 많고 전출입 기록이 지저분한 것이 바로 이 임창순 선생님의 주민등록부입니다. 뒤로. 수동면에서 가장 많은 시골을 거느린 세대주인 임창순 선생님은 제자들과 산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70대이고 학생들은 20대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오히려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이라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하는 임창순 선생. 그러나 학생들에겐 무엇을 물어보든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는 큰 선생님의 놀라운 기억력이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큰 선생님의 지식을 모두 전수받을 수 있을까 궁리해 봅니다. 기초학문을 공부하겠다는 순수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 그 뜻이 일치하기에 이들은 오늘도 이곳에 남아있고 함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금속 자료를 엮어내는 일, 역사 정리, 후학 양성 문제 등 생각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지만 후학들이 그 뜻을 이어줄 것을 믿습니다. 지곡서당을 세울 때에 그 상량문을 지어서 그 지금 상량문이 그 상량 안에 파고서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뭐 보수한다든지 할 때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말을 내가 했느냐 하면 이 집을 지어 가지고 내가 무슨 이 자식들에게 뭐 유산으로 남긴다든가 한 재산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공부하는 곳, 우리가 이 학문하는 도장으로 이게 사용되고 글소리가 끝까지 끊이지 않는 게 좋고 앞으로 통일이 돼서 남과 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의논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역시 지금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선생의 뜻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었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쯤은 박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은 이 일이 자랑거리라고도 생각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발전하는 역사의 앞을 바라보며 충실히 걸어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학문에 대한 고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들의 학문을 이어가기까지 이들은 쉬지 않고 공부할 것입니다. 타동 고전 연구소 지곡 서당의 고집장이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7기생 중에 한 사람이 대만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백거의 교전본이 없으면 백시 장경집이라도 부탁한다. 13경과 신구 당서는 권수가 많을 텐데 갖고 들어온다니 고맙다. 덤으로 사기와 회주 고증도 함께 부탁한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2년 후에 나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공부하시는 여러분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맑은 계곡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남북의 젊은이들이 모여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청명
임창순 큰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르포 사람과 사람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